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 직톡에서는 현직 정치인을 모셨습니다. 예, 현재 광명시 의원이신 조하영 의원이십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조하영 의원님의 프로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982년생이시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학과 그리고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정규 석사과정을 수료하셨고 6대 광명시 최연소 시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7대에는 광명시 의원 중에 최다 득표로 당선되셨고 7대 전반 1기에 전국 최연소 여성 시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남부 아프리카 정치 외교학 분야에 연구를 하셨고 국외에서도 활발한 NGO 활동,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 극빈층을 위한 지역 개발 모델을 연구 중이십니다. 의원님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자칭 또는 타칭으로 봉사의 아이콘으로 되어 계십니다. 네. 현재도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또는 이전에 하신 봉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아프리카 가나 지역에서 NGO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까 제 양력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듯이 그 극빈층이 있는 좀 이렇게 시골 외곽 지역에 가서요, 여성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NGO 단체에서 개발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켜주고 그것이 결국엔 아동들의 교육에 이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제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많이 좀 힘드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보람된 일도 많으셨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점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너무 힘들었던 건 너무 많았죠. 이제 제가 나이가 젊잖아요. 예. 제가 82년생이고 이제 올해 37살이 됐어요. 젊으시네요. 네네. 제가 29살 때 이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 연령대가 저희 대한민국 정치 이 판에서 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네. 저랑 이제 한 30살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어리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더 기회를 나중에 갖게끔 하려는 그런 풍토가 정치계에서도 아직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좋았던 점은 혹시 없으셨어요? 나이가 어려셔서? 당연히 있죠. 예. 네. 나이가 젊으니까 또 이제 지역에서 계속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만 보다가 좀 젊고 참신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랑 소통이 잘 돼요. 예, 저도 이제 애기 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젊지만 또 엄마이다 보니까 엄마분들이 이제 더 자연스럽게 저랑 소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학교나 교육 문제 그리고 특히 보육과 관련된 문제들도 제가 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어요. 네. 뭐 사실 대한민국의 소외계층으로서는 여성과 청년을 들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 두 개가 다 네. 해당이 되시는 거 보니까 뭐 어떤 어려움이 계셨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계속 하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미래의 꿈, 네.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 포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목표가 있을 수도 있으신데 뭐가 있으실까요? 당장 가까운 건 이제 올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이제는 저는 단순히 이제 정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직접 제가 정책을 개발을 해서 그것들이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행정가의 역할을 이제는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하게 저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행정가를 향한
꿈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뭐 무슨 위치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혹시 선거법에 저촉이 될까봐. 네, 행정가라 하면 뭐 의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추진 중인 가장 이제 저희가 또 관심 있는 부분인데,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계획이 있으신 청년 정책 또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청년과 관련된 뭐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한다 뭐 이런 얘기들 정치인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 보면 청년들을 위한 예산이 극히 일부에 달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제 국가 예산 중에도 전체 예산 중에 1%도 안 돼요. 청년에 관련된 예산은. 그리고 제가 이제 광명시 의원이니까 광명시의 예산을 다루면서 깊이 검토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여기도 1%가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비약해서 비교를 한 걸 수도 있지만 이 노인 예산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나 극심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시장님한테도 청년들을 위한 예산을 말로만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그것들이 좀 지역사회에서 쓰여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2010년도부터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2010년도 그쯤에는 사실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시급했기 때문에 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정말 경기도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선 처음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청년 창업 지원센터 개설이라던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청년 활동 증진센터, 그다음에 관련 조례를 제가 좀 발의를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고 청년 지원 협의체도 구성이 됐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광명시에는 사실 이 대학이 없어요. 네, 여러 가지 그 도시 개발과 관련된 그 법에 걸려서 지금 대학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청년을 위한 어떤 그 소통이나 네트워크 공간이 없다 보니까 광명이 좀 많이 늙어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아니지만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목표하는 그 자리에 가면 그때는 좀 청년 활동 네트워크와 관련된 센터를 정말 저희가 노인복지관 짓듯이 좀 대규모로 지어서 거기서 하나의 학교처럼 하나의 연구소처럼 그런 청년의 어떤 정책이나 일자리나 아니면 본인들의 삶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질문 중에서 네 번째 질문이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얘기고 또 듣고 싶은 얘기였는데 또 가장 길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사실 뭐 지금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뭐 지금까지 여타 다른 대선 주자들도 뭐 2020년까지는 시간당 10,000원까지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거에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금 올해 시행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주장도 좀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야말로 청년 세대가 지금 현재 당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이 이제 올해 7,53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광명에도 그 여성가족부의 전형백 그 장관님이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래서 사업주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가장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쨌든 최저임금이 올라야 이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그 생활의 질이 높아짐으로 해서 결국에는 가계 경제가 살아나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하니까 그 소비를 하는 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이다. 이런 전략적 구상을 갖고 지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는 10,000원으로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동의를 합니다. 네. 동의를 하고 있고, 하지만 좀 더 저희가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이 부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주들에게 좀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병합해서 쓰지 않으면 좀 반발도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 절충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다 함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가 지금 조아영 의원님을 모신 거는 뭐 상당히 어떤 뭐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의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청년이 그 현실 정치에 참여한 어떤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모신 게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저희 한국 정치에 있어서 네. 청년의 참여, 청년 세대의 참여에 대해서 뭐 개인적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정치를 하고 싶은 후배들을 많이 만나요. 정당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청년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위원회 이제 활동을 하는데 가서 격려도 하러 자주 가는데. 자주 이제 그 청년들과 소통을 하는데요. 그 정치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지 않냐. 네. 근데 이것을 정말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 지금 청년들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청년들 본인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청년위원회 활동하면서 당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선거에 경선조차도 참여하지 못하는 네, 이런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면 경선에는 참여를 해서 진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저희 민주당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또 할 일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까 초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청년 정치인으로 활동한다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네, 뛰어넘어야 될 그 벽들이 많지만 아직 대한민국 사회가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대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걸 불만이나 아니면 뭐 불평의 거리로 삼지 말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성세대들을 좀 설득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시간 있을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오늘 정 본부장의 직톡이었습니다.